이렇게 유형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형 선택적 질문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면 좀 구체적인 자유응답형 답을 해서 전문가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내는 아이디어의 현실성이 느껴지면서 또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이렇게 자유응답형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지수라는 것은 이제 점수화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점수화하는가는 아주 난제가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정말 입장이 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런데 어쨌든 경험을 모든 것을 이렇게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주관적 경험보다는 객관화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에게 맡겨진 일만은 아니다라는 유호 선생님의 염려를 잘 드러낸 적절히 반영한 좋은 시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령 강훈수 박사님의 물리적 폭력 1, 2, 3번을 묶은 부분 보면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와 다른 종교단체 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물리적 폭력이라는 말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너무 앰비규어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피해야 된다는데 이 말이 듣는 사람에 따른 어느 정도를 물리적 폭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살짝 건드린 것도 물리적 폭력이지 뭐 신체 손상이 일어난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는 그런 문제는 좀 들고요. 아무튼 이게 결국에들이 오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어쨌든 가능한 좀 확정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강원도 학생 어떻게 보셨고 이거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서는 여전히 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또 어디에 그대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신문 기사를 나중에 보고 평가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해결되는 것도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일이 아니고 내년의 일이고 올해는 어쨌든 지표 올바른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내년에 만약에 취소한다면 지금 그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신뢰도는 통계에서 문항간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서 10개 문제를 했으면은 이 문항간에 일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답한 사람들의 응답 경향이 다음 질문이나 이런 데까지 계속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전문적인 방법 신뢰도. 그래서 이건 크롬바하 값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타당도는 전체 예를 샘플링 조사의 경우에 모집단과 얼마나 가깝게 오차가 적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는 타당도하고 조금 혼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타당도 신뢰도는 되게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해수였습니다. 지금 결정은 제가 그 정도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12월 초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 모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 지표를 다른 분들 각 종단에 보내기 전에 한번 점검을 받는 행사죠. 그 행사를 위해서 두 가지 오늘 완성되어야 되는 건 이거 두 가지 지금 이영 선생님 하신 것하고 제 걸 어떻게 저충해서
특정 하나 할 거냐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존경과 평화 실태 평가, 집회 적절성 파악용 설문지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 가져온 거 세 가지를 그날 나눠드리고 직접 작성하게 해보시는 거거든요. 작성하게 해서 작년 참가자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해보면 일단 적절한지 아닌지 이걸 그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은 떼낼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장짜리는 그동안 저희가 이 지표를 만들면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평화 지표는 세계 종교사 전반이 아니라 국내에서 현재 일어나는 사례들만 한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들끼리는 이게 이제 얼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종교평화 지표는 국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국내용으로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한테 여쭤보면 또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종교평화 지표는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목표 지향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의 경우에는 목표 지향적으로 제시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종교평화 지표는 목표는 종교인 자신의 희망상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인. 아니, 평가 주체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가 URI에서 이걸 평가한다고 하면 지수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바라는 그 목표가 종교 간의 완전한 평화 실현인데 그런 거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목표로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종교평화 지표는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를 절반씩 그래서 밑에서 5점, 아래에서 5단계가 동등하게 구성되는 게 좋겠느냐. 그 다음에 양적 평등 기준은 언론 기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저희가 일단 일반 그 조사는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었으니까 이 양적 평등 기준은 이거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시느냐. 전문가 조사와 같은 질적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 조사지는 저희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낸다면 이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하면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작성 주체는 종교협의기구나 종교 전문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아마 특정 종교단체에 하는 거는 반대할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 작성 기구에는 전국 시민단체, 종교관계를 혼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지수작성 연유가 적절하다. 지수 작성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이거는 이 배경과 관련된 것하고 시행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 전체를 한번 이번에 확인해 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적절성 파악용 설문지를 넣으면 예를 들면 이게 살해, 테러, 린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각 그 범주별로 동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얘기, 어떤 건 4개 이런 거니까 이번에 한번 여쭤보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걸러지면 또 전체 그 다른 종단에 보내서 이 같은 질문들을 보내면 대체로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각 단계별로 동수로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1번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같이 묶으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소위 윤곽 정보하고 사약적인 정보 그리고 두 가지 합쳐서 이제 통계 처리한 질문이 독립변수가 되는데 이거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별도로 지금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요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어떤 것들을 지표를 꼽을지에 대해서 저희 같이 했던 그 같은 전문가들에 물어서 지표를 방식이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저희 연구 목표나 이런 데는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데 저는 아직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안에 질문들이 아니 그거는 일단은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요걸 하고 나면 저희가 요거 저거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요거 저거가 수니까 지금 이 한 장짜리는 어찌되면 이번 연구 전반에 대한 그거를 하고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가야 될 게 이 지금 이 적절성 사 쪽에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두 개는 그리고 지금 그 형사님이 하신 거하고 제게 전문가 조사형에 대해서는 윤남 선생님도 아직 오늘 지금 이용해 발표하셨지만 역시 또 남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일단 결정됐다고 보시고 이거는 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단 맡겨야죠.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수정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찾아낸 지표가 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1차 검증을 이분들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별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영 선생님 하신 부분이 되게 여기 앞에 제가 1, 2, 3 쪽에 있는 게 다 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통해서 요걸 만든 거잖아요. 글쎄 지금 그래도 영 선생님 얘기한 거 제가 이렇게 일단이랄까 느껴지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게 계량화하는 작업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 자유응답형 질문을 많이 주는 거는 정말 그래도 난제가 되겠다 이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통계를 내서 이게 비슷한 내용끼리 묶고 뭐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 생각한 거는 이거를 저희가 뉴스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전문가를 하면 그래. 네, 지난번에 이거는 이거대로 저희가 통계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신문 작업이 유의미하지만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이게 모든 사건들 다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문 나름대로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문가는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설문조사 방법을 했으면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양쪽 방법이 아니라 그냥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컨셉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이걸 나중에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문 조사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신문 조사 한거 100몇십 개 이렇게 보니까 100 제가 본 건 180몇 개인데요. 근데 제가 실수했다. 115개까지 제가 보니까 페이지가 나눠서 115개까지 115개까지 갔는데요. 115개 중에서 항의 비판에 대한 부분이 1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화 교류 제휴 협력인 거야. 말하자면 한 1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는 압도적으로 종교 간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신문에는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는 이렇게 났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신문 기사랑 뭐 다른 이렇게 질문했어 저희가 이걸 숫자로 표시 않더라도 저희가 설명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고 선생님은 어쨌든지 신문 기사를 한 축으로 하고 발표하고 해석을 전문가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중적으로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완전 그런 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별로 보도가 될까요? 이게 신문 기사라는 게 이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점수로 탁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신문 기사는 집약적으로 뭐 보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함의는 뭐 이런 전문가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게 어지간한 신문이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이 전문가 조사가 결국 신문 비평하는 거 내용이 돼버려요. 사실 그런 문제 좀 근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오를 했잖아요. 1번이 예 아니오를 놓고 그다음에 1-1로 조건 불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 1에 답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양상을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이제 보완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절충하는 방법이 그 정도를 5로 했으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어느 정도일 때, 또 어느 강도일 때 이게 5, 4, 3, 1이다라고 평가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신문기사는 나지 않았지만 발생한 이런 사건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기 또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척도에 비춰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느냐 라고 한다면 이건 또 계량화 가능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방금 선생님 한 거 물리적 폭력 중에서 잡히지 않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탄압, 뭐 린치, 몸싸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잡히지 않는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정도로 일단은 뭐 저거는 뭐 오래 강의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대충 이제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물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사실 확인은 가능한데,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숙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전문가 안 같은 경우는 특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렇게 이제 추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보실 때 저희가 확인 받는 거는 그 정도만 하고, 또 혹시 저런 방법이 아닌 뭐 다른 방법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결론을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올해 그럼 다음 달 초에 모여서 하는 거가 올해 작업이 완료일 거 아니야? 아니죠. 그게 되면 종단에 그래도 몇 개씩 몇 분씩을 이제 올해 안에 뽑아서 12월 초에 하고 12월 중순이나 안에 종단에 한번 뿌리는 것까지. 해서 이제 그거까지 통계 처리를 한 다음에 대략 우리는 이런 정도의 지표는 선정해야 될 것 같다까지만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지수를 만드는 거는 올해 못 끝내고, 일단 이번에 이 12월 초에 모이시는 분들한테 검증을 받듯이 그분들한테 받은 거를 반영해서 만든 걸 다시 종단에 보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통계 내는 걸로 해서 끝내는 거예요. 올해 못 해요. 지난주에도 뭐 그렇게 얘기했어.